신축 아파트요. 예, 신축 아파트의 시설 관리에 있어서 요 장단점을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이 부분 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축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신축 아파트요. 일단 장단점을 알기 전에 신축 아파트의 특징도 알아야 될 것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이 좀 많이 엇갈려요. 네, 그 이유를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그 장점과 단점이 좀 극명하게 나눠지는 곳이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것이 별로 장점이고 B라는 게 단점이에요. 근데 A라는 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B라는 단점은 어마무시하게 힘들고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축 아파트는 절대 갈 곳 못 된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댓글을 다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여기 속해졌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요. 사람마다 그 성격은 다 틀리거든요. 단점이 뭐 조금 단점이긴 하네. 근데 뭐 이 정도면 참을 만해. 이렇게 하는데 장점은 되게 좋아.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흑백 논리로 이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로 하지 마시고 장점과 단점을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이 단점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면 그거 안 가셔야 돼요. 근데 장점이 메리트가 괜찮은데 단점은 뭐 견디만 할 것 같아. 그러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좀 뭐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을 하는데 신축 아파트 희한하게 신축 아파트 얘기하면은 거품 물고 이렇게 막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 틀려요. 자, 그럼 일단 신축 아파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보통 이제 신축 아파트 하면은 이제 막 생긴 아파트, 막 시작된 아파트부터 보통 한 5년 내의 아파트를 말해요. 이제 사람마다 이게 이제 위치가 다 틀리니까 어떤 사람은 신축하면 하자 담보 기간에 2년 이내만 신축 아파트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때를 그냥 신축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계시고, 이 전체를 신축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의견과 견해가 좀 나뉘니까. 어쨌든, 네, 신축 아파트는 보통 요 정도를 얘기하는데, 자, 요새 신축 아파트의 특징은요, 각종 첨단 기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저희 집은 30년이 다 돼가는 집이거든요. 근데 근무하는 곳은 이제 막 2년이 지나가는 하자담보기가 막 지금 어수선한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의 괴리감이 엄청나요. 거의 25년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이 사이에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뭐 예를 들면 실내에서 엘리베이터를 부르는 경우. 요새는 흔해요. 이거가 2015년에 나온 지은 아파트들도 요새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월패드에서 모든 짓을 다 해요. 모든 짓이라고 제가 지금 그랬죠. 월패드에서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월패드가 거의 스마트폰이에요. 우리 스마트 패드 정도 돼요. 월패드가 좀 크니까. 스마트 패드 정도 되는데 이게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게 아니라 진해 OS를 써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그 부분만 딱 되게 해놨어요. 이게 아래층 뭐 예를 들어서 그 1층에 들어오는 그 공동 현관 있잖아요. 그쪽에 비디오 폰하고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현관문에서 누르는 초인종의 폰도
거기에 카메라도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요새는 그것도 나와요. 전기도 여기서 껐다 켜요. 예, 마루에서 모든 방 전기를 여기서 다 껐다 켜요. 그리고 난방도 여기서 다 껐다 켜요. 난방도. 그리고 뭐 각종 요금이나 뭐 수도 전기 요금 이런 게 여기에 다 표시가 돼요. 이달 언제부터 몇 킬로와트 썼다는 것까지 다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요새 저기가 있어요. 팬이 이제 내부에 달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창문을 열면 되잖아요. 우리가 환기를 시킬 때. 근데 창문을 갑자기 겨울에 열면은 이게 차동 감지기가 작동이 돼가지고 소방이 울려버리거든요. 왜냐면 차동 감지기라는 거는 온도 차로 인해서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방 그거를 이렇게 신호를 주는데 문제는 이게 위로만 올라가야 되는데 아래로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있다가 창문 갑자기 환기시킨다고 창문을 확 열면은 요게 울려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 팬을 틀어라. 그래서 내부에 외부로 이게 배기팬 같은 것까지 요새는 다 있는. 근데 이거에 대한 컨트롤도 다 여기서 해요. 월패드에서. 그러니까 월패드가 지금 만능으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월패드가 아시겠지만 24시간 내내 켜져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도 계속 안 끄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오류 생겨가 한 번씩 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월패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안 키는데 리셋하면 다 돼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온수나 이런 것까지 이제 개별 난방인 경우엔 그런 것까지 다 조정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고장 나잖아요. 그럼 집안에 굉장한 일들이 안 됩니다. 난방 안 되고요. 온수 안 나오고요. 전기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얘 먹통돼 버리면 완전히 난리가 나요. 요새 신축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축 아파트의 입주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주민인데 오늘 갑자기 월패드가 갑자기 안 되면서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온수가 안 나와요. 아침에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머리도 못 감게 생겼어요. 세수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요거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업체 부르면 일단은 출장비부터 나와요. 무조건. 그죠? 하자 담보 기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 넘어가면 무상이 안 되죠. 이런 경우 생기죠. 어쩔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이 전기 안 들어온 차단이 어디서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진짜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이지가 않아서 와 이거를 어떻게 잡지? 이걸 찾다가 보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많이 써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관리소 직원이 거기 살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야 차단이 어디서 된 거야? 찾아내지를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고 저 회로도 보고 저 도면 보고 다 아는 경우 아닌 이상 참 힘들어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AS를 해주기가 힘들죠. 전유 부분 진짜 해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전유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거든요. 공용부만 하는 거예요. 공용부. 시설 관리란 건. 근데 이 사람들이 공용부만 하면 뭐라고 해요? 내가 니들 월급 주는데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가서 해주는데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들은 월패드 맨날 썼잖아요. 그래서 월패드 끄고 키는 거 알지만 처음 온 사람은 이 아파트 처음 왔는데 월패드에 어디가 버튼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관리소는 뭐 이따위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시키는 게 원래 그쪽 하는 게 아닌데 어찌됐든 이런 문제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요새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옛날처럼 전기도 그냥 저 온수나 이런 것도 난방도 뭐 위아래 버튼 컨트롤러 정도만 있어서 이걸 갖고 부엌에 왜 보통 싱크대 바로 밑에 열어보면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조정할 수 있으면 딱 좋은데 직관적이잖아요.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온도 희망 온도 딱 하고 이러면 끝인데 요새는 다이얼로 돼가지고 LCD 판넬 달려 있고 이거 하나 고장 나면요 이거 가는데도 돈 꽤나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거 다 소모품이거든요. 네,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어야 4년에서 6년 되면 반드시 망가집니다. 6년 되면 망가져요.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모품이 이렇게 돼가지고 참 그 회사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할까요? 푸르지오라고 할게요. 푸르지오가 건설을 하면 여기서 자기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청주죠. 다 하청줍니다. 네. 하청주면 어느 회사들이 그걸 해요. 이 온도 조절기 어느 회사예요. A라는 회사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 회사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소모품을 딱 해주고 했어요. 근데 6년 뒤에 이게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A에서 받아야겠다. 전화해 보면요. 예, 폐업하고 그 회사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못 구해요. 이 소모품을 못 구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전자부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전 같으면 그냥 스위치 이런 거면요. 그냥 간단하게 소켓 끼워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얘들은요. 야, 연결한 통신으로도 이렇게, 예, 자, 그리기도 뭐하다. 네. 그렇게 됩니다, 요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AE에서 점점 힘들어져요. 이게 힘들어서 이게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뜯어서 새 걸로 그냥 아예 다른 업체 걸로 요새 나오는 걸로 바꿔야 돼요. 그럼 요새 나오는 걸로 바꿨을 때 이게 틀에 잘 맞을까요? 네, 안 맞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게 신축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는 우리 시설 기사들이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새 거죠. 새 건데 조금 잘못 만져가지고 뭐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네가 만졌잖아. 그러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네. 안 건드리는 게 상책이에요. 그냥 이 업체 부르고 업체 전화번호 알려주는 게 고작이에요. 자, 그렇다고 안 가면 됩니까? 전화 왔을 때 일단 올라가 줘야죠. 올라가서 뭐라도 한 척은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래가지고 업체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력 낭비냐 이거죠. 네. 이런 데가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다시 말해 신축 아파트는요. 깨끗하기 때문에 섣불리 손댔다가는 온팡 뒤집어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새 거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죠. 입주민이. 그러니까 자기께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갖다 사람에 대한 인격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 중요해요. 내 집이 더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가 딱 넘어가는 요때 있죠. 이때부터 하자 담보 기간이 종류별로 이제 종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이제 종료된대. 그동안은 AS 센터가 있는데 이제는 시설 관리한테 전화를 줘요. 왜냐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 관리 니네가 무상을 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동안은 AS 센터가 이게 건설사 AS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 무상으로 했는데 요 기간이 딱 지나면 시설 관리 니네가 무상으로 해줘. 거기다가 새 거를 새 것 같이 못하면 네가 만졌으니까 네가 물어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상당히 사람 애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입주자하고 한번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정말 하기 싫어지는 게 사실 신규 아파트의 단점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점이에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맨 처음 있죠. 1년 내에 막 처음 시작할 때 요때는요. 어떤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만들어진 것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관리소장님도 아주 대단지가 아닌 이상 막 2000세대 막 이런 대단지가 아닌 이상 관리소장님도 경험 적은 분들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이제 어디라고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느 관리 업체는요. 첫 번째 거에다가 아주 노련한 관리소장님들을 계속 보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세팅을 쫙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노련하지 못한 그런 관리소장한테 해주고 딴 데로 옮기고 그러면 일단 이 관리업체가 여기 이 단지를 계속 접수해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관리 업체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소장님이 어떻게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고생합니다. 왜냐면요. 그거 알죠? 산에 막 올라갔는데 장군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다 올라간대. 야, 이 산이 아닌가벼? 저 산인가봐. 그러면 이 군인들 다 다시 내려서 다시 올라가야 되죠. 예, 이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 지휘관 아시죠? 지휘관 네 가지 지휘관 아시죠? 거기서 이런 고생시키는 그런 최악의 지휘관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초반에는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재산 조사 있죠. 다 사놨는데 재산에 대해서 리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가 일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거를 나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왔나?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 나가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더니 에어컨 밑에서 이런 거 하는 게 괜찮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이건 관점이 달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의 장점은요. 몸으로 쓰는 일이 적어요. 몸 쓰는 일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막 땀 뻘뻘 흘리고 막 이럴 일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단점으로는요. 정신적 스트레스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정신적 스트레스, 특히 그 문서 작업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 더 높을 거예요. 네. 근데 문서 작성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아서 그 컴퓨터 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게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쪽에 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괜찮았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단점이 별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 중에 하자를 바로 AS 센터로 바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배울 기회는 적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막 그 이분들이 하는 거 막 따라가서 배우지 않는 이상 배울 기회가 좀 적습니다. 잡일이 많죠. 아무래도 기술적인 일을 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새 거라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보니 그럼 너 이거나 해라. 그리고 잡일로 전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중에 입주민이 자기 집이 너무나 소중해서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은 편합니다. 몸은 편해요. 근데 가끔 몸도 불편하게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자기 단지 너무 소중해가지고 단지에다가 뭐 이거저거 하라고 막 시키는 그런 단지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단지별 특성이라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는 따로 안 적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피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신규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특징과 장단점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택하실 때, 내가 이 정도는 이래야 되겠구나. 요 정도는 내가 피해야 되겠구나. 그 선택의 기준이 되시라고 오늘 영상 마련했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설 관리에 대해서 난 뭐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시설 관리 전자책 있습니다. 전자책 주문하시면 되는데 5,000원이에요. 제가 커피 한 잔 얻어 마십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더 보기 클릭하시면 신청 링크 나옵니다. 자, 전자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이책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달 같은 거 안 들어갑니다. 이건 다 공유 시스템이고요. 이거 PDF 파일 아닙니다. 구글 공유 문서예요. 구글에 텍스트로 있는 거고 그거를 제가 공유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G메일 주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 메일이나 뭐 한 메일 보내주시고 저 파일로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구글에 있는 그냥 텍스트예요. 그거를 공유시켜 드리는 거라 그렇게가 안 되니까 만약에 난 그거 싫다 그러면 그냥 주문 안 하는 게 낫고요. 아,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 뭐 아이폰 쓰시지 않은 안드로이드 폰 쓰는 경우는 다 지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지메일 주소 없이 안드로이드 폰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알아서 체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바로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PC나 뭐 태블릿 이런 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문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